18번을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거 얻었습니다. 자, 이는 어떤 진술이 어떤 의미인가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성진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내가 승흥하여 갔다가, 즉 흥이 나서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간여함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간섭을 했겠는가라는 거죠. 또 내가 이르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꾼다고 하니 이는 인세의 꿈을 다르다 함이니,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세상과 그리고 꿈속의 세상이 다르다고 하니 내가 오히려 꿈을 깨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 세상이나 꿈속의 세계나 허망하기는 매일반이다, 이 말.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이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짓 참된 것인 줄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의 성진과 소유가, 성진은 현실에서의 주인공이고 소유는 꿈속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이죠. 즉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 없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꿈속에서만 허망했다고 깨달을 게 아니라 이 삶도 역시 허망하다. 네가 아무리 현실에서 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도 결국 허망하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부귀공명을 쫓던 것이 허망하다고 깨달았는데, 즉 그것과 지금 현실에서 마치 뭔가 대단한 진리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거 역시도 허망한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은 바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이 불교의 공사상, 빌공자죠. 즉 모든 것이 허망하다 하는 것을 주제로 담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장자의 이야기도 인용되고 또 유교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유불선 3교가 모두 들어간 그런 소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공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서 철학적인 자세로 공사상을 들었고, 반면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말 그대로 종교죠. 그건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고, 반면에 불교는 부처를 섬기는 것도 금기하죠. 부처님을 섬기고 믿는 게 아니라, 즉 이 세상이 그만큼 허망하고 그러므로 부처를 따라 그와 같은 해탈의 경지에 가자는 것이 또 불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꿈과 인세, 인간 세상을 구별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육관대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19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기억의 전제를 물었습니다. 자, 전제가 뭐야? 전제라는 건 반드시 이 뒤에 뭐가 따르는 거야? 주지가. 그래서 앞에 나온 넓은 근거, 주지보다 넓은 근거를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지 뒤에는 뭐가 따르지? 근거가 따르지. 이 주지 뒤에 따르는 근거는 이건 좁은 의미의 근거죠.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이 중심적인 말을 하기 위한 넓은 근거고, 그리고 근거 또는 논거라는 것은 구체적인 좁은 의미의 근거를 말하죠. 전제를 물었으니까 이 주장보다 넓은 범위가 나와야 돼.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보도의 시각을 사회 구성원의 정서나 여론을 기준으로 즉 반영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이 전제하는 것은 바로 공정성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반드시 공정성이라고 말하는 그 공정성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공정성이 있다고 착각해. 천만에. 우리 촛불 전국 때 분명하게 느꼈잖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입장은 JTBC는 뭐야? 빨갱이 방송인 거야. 이해돼요? 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은 MBC의 방송은 뭐야?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어느 쪽도 공정함이라는 추상적인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항상 현실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리, 이걸 알고자 온 인류는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공정함도 결국은 뭐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걸 얼마나 다수가 즉 지지하는가로 결국에는 결정이 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모든 사람의 지지를 끌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는 독재를 즉 유혹을 받는 거지. 이해돼요? 내가 하는 정책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해서 꼭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이 정책과 내가 하는 이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만족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그에 반대하는 여론은 귀찮고 화가 나고, 이건 모든 권력자가 갖는 하나의 함정이죠. 또 국민들 우리가 모두 똑똑합니까? 아니죠. 우리들 역시도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게 돼.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 문재인 정부 때 첨예한 게 하나 남았어요.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 지금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게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아마 공무원 즉 정년 연장은 신입을 많이 안 뽑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이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이 시대에 공무원들이 60세에 나간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또 다른 직종은 이미 정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아마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는 아유 60세로 해서 신입들 많이 뽑아야지 이런 입장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또 아마 65세를 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의 정책은 호불호가 가리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세울 때도 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잖아, 이거는 오류죠. 무슨 오류?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올바른 걸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정책 면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사업의 민영화도 이명박 때 추진하려 했다가도 실패하고 박근혜 때도 실패하고, 이걸 처음 시도한 건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때도 결국에는 호된 여론을 맞아서 실패했어요. 이유는 뭔가, 이 민영화도 부자들은 찬성해요. 뭐냐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 가서 1시간씩 기다리고 2시간씩 우리 못 기다리겠다. 그죠? 병실 없어가지고 헤매고 싶지 않다. 지금 개인실을 이용하는데 수백만 원 하는 거 수천만 원 해라. 그래도 우리는 이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반면에 보통의 의료보험을 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보험비도 가정생활이 힘든데, 그러고 나서도 또 우리가 고급의 서비스를 따로 만들면, 그들만의 의료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쪽으로 다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병원에는 뭐야? 수준 낮은 의사들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격렬하게 또 반대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요, 어느 하나도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입장에 따라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거든요. 열심히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도 안 치고 와서 즉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또 공무원의 어떤 집단 패거리주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같이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누군 정규직, 누군 비정규직이라면 이건 모순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거든요. 분명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우리처럼 시험 봐서 들어가는 정규직과는 달리 다른 절차를 통해 거쳐 들어온 거고, 이걸 일괄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여론에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지금 인천공항도 정규직 하겠다고 선포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가서 처음으로 대통령 공약을 실천했다 광고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거기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미쳤다고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대고 대학을 다녀요. 그거는 그만큼 더 월급이 높고 뭔가 자리에 있어 진급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똑같은 경쟁을 해서 그만한 보장을 받으면 어떤 미친놈이 4년 등록금을 내고 다니겠어요. 이런 보상이 없이 무조건 학력 차별을 없애자, 학력 차이를 없애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어둠과 밝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함께 배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뉴스의 공정성 여부도 결국에는 뉴스의 공정성은 없다. 각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편 거죠. 정답은 4번. 20번. 다시 오류 문제입니다. 기업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것.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준 게 아니라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근거로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무슨 오류?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1번. 그래도 내 말이 옳다고 할 수 있니? 우리 반 학생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 무슨 오류?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죠. 2번. 철수는 항상 일찍 학교에 와. 그러니까 철수는 매우 부지런한 학생이야.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다음. 1999년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어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그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이는 오류다, 이는 올바르다라고 보는 것은 역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죠. 정답은 3번. 아까도 나왔던 거지? 담배를 피우는 걸 보니 일찍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무슨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 정답은 3번이죠. 21번. 핵심 제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음 예문과 같은 거. 자,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이러한 구조와 구성 요소의 개념을 언어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입해보자. 자, 앞 단락은 뭘 얘기했어? 자동차를. 근데 막상 뒤에 단락은 뭘 얘기했어? 언어를.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를 빗대어 말했어. 뭐예요? 유추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아래에서 유추를 찾는 거야. 1번. 모든 생물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물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 연역적 추론. 2번. 우리 반 학생은 한결같이 안경을 썼어. 이로 미루어 볼 때 안경잡이는 모범생이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다음.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개인이 없는 사회도 상상할 수 없고 개인과 사회는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변증법적 추론. 그런데 4번. 사회도 인간의 몸처럼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뭐예요? 유비추론. 유추죠.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몸이 우주다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사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돼요. 왜?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손톱 하나도 없으면 불편하고, 심지어는 발가락에 조그만 옹이만 박혀도 우리는 걷는데 불편합니다. 또 조금만 신경 쓰는 게 있으면 잠이 쉬이 들지 않고, 머리카락 이게 몸 필요 있나 하지만 빠지면 죽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무슨 예수님, 공자님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몸만 보면 누구라도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됩니다. 그 쓰임을 내가 모를 뿐이지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하는 건 정말 무식한 말이죠. 아세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그 생각 이전에 존재 자체가 우리 이상의 조물주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가 애새끼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예뻐해요? 천만에요. 분명히 서양의 종교든 동양의 종교든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만들고 그게 보기 좋았다라고 했지, 그 존재 자체가 뭘 하니까 좋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담이 막 하나님한테 재물을 갖다 줘도 좋아했어요? 천만에요. 그냥 둘이 뛰어노는 걸 보고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만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사회에 쓸모가 있나? 이따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그대로 즐거움이고 그대로 감사할 선물이야. 그러니까 가끔은 부모한테 속상하게 하니까 뭐 뛰어내리는 놈, 또는 이 조직에 내가 불필요하니까 자살하는 놈, 물론 그런 결과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이 되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고, 남에게 일부러 나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네가 있다는 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자꾸 공부하면서 무기력해질 때 있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나이에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쓸모가 있는 건가? 그런 병신 같은 생각할 때가 있어. 선생님이 좀 과격한 말을 해서 그런데 그건 너무나 철학의 빈곤, 너무나 저렴한 생각이야. 그냥 너는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그리고 너 스스로에게 뭐야? 더더구나 감사한 일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 남들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거, 그거 잊지 말고 삽시다. 자, 여기 4번은 결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구조에 빗대어서 말했으니까 이는 유추. 정답은 4번. 22번.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이 뭘 다루고 있냐 이 말이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거야. 뭘 다룬 거야? 왜 한여름밤에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어. 그리고 흐린 날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 방툴 때는 열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즉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정답 몇 번? 1번.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면서 선생이 끝까지 읽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 항상 어디까지 읽을까? 길어봤자 중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 읽고 있는 거야. 그건 핀트가 어긋난 거야. 항상
독해는 적게 읽고 빨리 푸는 게 포인트야.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이해를 꿈꾸지 마. 그냥 답을 풀기 위한 이해만 꿈꿔. 답을 풀기 위한 독해만 생각을 해야지 이 글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겠다. 그건 불필요한 의욕. 그건 과잉된 행동이야. 자, 22번의 정답은 1번. 23번으로 갑니다. 기억과 같은 의미. 자, 이를 우리가 독해의 어휘력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을 묻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인데 뭘 물어보는 거야? 문맥적 의미. 이 문장에서의 의미를 묻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할 때 스님 뭐라고 그랬어? 유사한 말로 바꿔보자라고 했어. 본문을 보면 그러나 그는 굳이 저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 없죠? 그러나 그는 또 그가 누군지도 볼 필요 없죠? 윤동주라고 알 필요 없어. 그나마 알고 있는 시인이 윤동주라고 또 윤동주 뛰어다니지 말고 이게 누군지도 필요 없는 거야. 그는 결코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뭐야? 실망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는 거야.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돼? 표정, 모습이라고 찾으면 되지. 정답 몇 번? 4번. 그럼 1번은 어디선가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 중심음이지. 이건 빛 그대로의 중심음이지. 2번 그의 인기가 요즘 들어 빛을 잃어간다. 뭐야? 인기가 떨어졌다. 식었다 이 말이고. 3번 정의가 빛을 잃을 때 뭐야? 외면당할 때. 정의가 외면당할 때. 정의가 왜곡될 때 이런 의미지. 그 순간에도 영숙은 당황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뭐야? 당황하는 모습이, 당황하는 표정이. 이해됐죠? 24번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글에서 무슨 의미냐 이거야. 본문을 보면 청년 율곡도 그의 자경문 첫째 조목에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인으로서 모범을 삼되 일호 하나의 터럭이라도 털호자야 하나의 터럭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일은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던 것이다. 동양의 학문이 왕양명의 지행합의설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이다 기다 까다로운 이치를 따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결국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뭐야? 지행일치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자. 머리로는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때리고 이 개새끼죠. 이해돼요? 결국 지행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머리로는 남자친구를 존중해야지 하면서 걔 용돈 받는 남만 만나는. 알겠어요? 아주 나쁜 여자지. 그래서 지행일치란 쉽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에 어떤 우리 실제 학생인데 공무원이 돼서 지내. 근데 요 놈이 뒤늦게 연애를 하는데 나이가 이 놈이 40이 가까워. 근데 이제 여자애는 한 몇 살이더라?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애 소개를 받은 거야. 근데 얘가 공무원인데 선생님 이상하게 제 여자친구는요. 제 월급날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보다가 이게 공무원 월급은 정해져 있거든 날이.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뭐 보자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1년 동안 연애하면서 따져봤더니 월급날과 데이트 날이 일치하더래. 그래서 야 이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사정이 있는 거니까. 또는 공무원이라 뭐 이 친구도 집안이 유복한 게 아니고 힘들게 자기가 벌고 사니까 아마 그래도 월급 나오는 날 뭐 좀 부담이 덜 할 테니까 만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나도 미스터리하더라. 그래서 그 뒤에는 스님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좋을 때는 잘 안 되는데요. 1년 지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패턴이 연애 패턴에 존재하는지. 근데 한 1년 지나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남학생들 결정해야 돼.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래도요? 아이 그래. 내 월급날만 보자고 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그래 날 그렇게 보나 보다 하고 인정하고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좋으면. 이해돼요? 왜? 어차피 돈 왜 버려요? 좋은 사람하고 쓰려고 하는 건데. 이해돼요?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또 여자의 배려인데. 왜냐면 자꾸 데이트 횟수 많아지면 아무튼 남자가 더 쓰겠고 근데 얘 아무리 봐도 살림이 넉넉지는 않고 그럼 여자친구가 배려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솔직히 얘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선생님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왜냐면 네가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웃으면서 얘기해봐라. 우리가 1년간 지내왔는데 이상하게 월급날과 만나는 날이 일치한데 궁금하다. 그리고 정이 핑계댈 게 없으면 우리 옛날 선생하고 얘기하는데 마침 야 물어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핑계대면 되잖아. 우리 여학생들은 곤란하면 아빠 핑계대면 돼요. 이해돼요? 뭐 아빠가 이러더라 하고 그러면 남자애들이 함부로 말 못하고 정확히 말을 해. 대신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엄마가 그러더라 이러면 쪽팔리니까 그죠 또 그러니까 뭐 아는 선생님이 그러더라 아는 뭐 선배가 이러더라 이렇게 좀 돌려서 물어보면 또 여성도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얘기해 주겠죠. 널 이용한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야 너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봉급날 만나는 게 또는 뭐야 공교롭게 네 봉급날과 내가 또 이런 패턴이 일치하더라 이렇게 또 고단수의 여성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남녀 간에요 데이트를 하는 데에도 솔직히 돈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새는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뭐 좋은데 뭐 데이트 비용이야 이건 좀 낭만적인 얘기고 실제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선물을 고를 때에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거는 남녀 간에 사실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서로 다 가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는 뭐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그죠? 뭐 이런 걸 해줬다고 들리는데 그리고 좀 막 SNS에 올리고 그죠? 근데 우리 남자친구는 이 새끼가 맨날 뭐 핫도그나 사주고 알겠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아예 관심을 끊고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스님은 정말 그래. 주체적인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그래야 괜히 좋은 사람 놓치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고 또 영특하고 영악한 사람에게 끌려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거기 24번에 따라서 결국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건 지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배운 걸 실천하는 사람이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25번은요. 이 글이 연결되기에 적절한 거. 자, 힌트가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이어졌어요. 그럼 먼저 이 제시문부터 읽어야죠. 학문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학문하는 사람 자신이 언제나 그러한 실용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정적 실말이지.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학문의 실용적 태도가 나와야 돼. 가의 첫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학문의 목적은 분명히 실용성에 있는 것 같다. 이 말 앞에 그러나를 쓸 수는 없잖아. 다음, 왜냐하면 이 제시된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저 알고 싶어 아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껴 학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학문의 실용적 목적보다는 학문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를 든 거니까 이 뒤에는 뭐야? 학문 그 자체가 재미있는 게 나와야지. 나를 봤더니 역시 실용적인 것만 얘기했지. 그렇죠? 그런데 다를 봤더니 장차 어떤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라기보다는 학문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또는 즐거워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거다.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아? 다의 앞에. 다의 앞에 집어넣으면 좋겠죠. 이해돼요? 선생님, 다 바로 뒤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이 글 자체가 그러나 하고 실용적인 게 아닌 다른 경우를 시작하는 서두인데 다 글의 뒤에 둘 수는 없죠. 그랬더니 어떤 놈이요? 다라는 글자 뒤에 쓰면 안 되냐? 무서운 아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글 뒤냐, 다 글 앞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됩니까? 놀랍지? 선생님은 5만 가지 경우를 다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도 놀라지 않아. 자, 그래서 다 글 앞에 둬야겠다. 자, 그 다음 26번 기억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적절한 게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억이 뭐냐? 맨 마지막 모든 편견으로부터 초탈하여. 초탈한다는 게 뭐야? 벗어나서 자유로운 비평정신으로 진리를 추궁한다. 진리를 뭐야? 따른다.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1번 궁구라는 말도 탐구한다 이런 얘기거든. 진리를 탐구한다. 어울리지? 또 2번 탐구한다. 맞고. 그런데 3번 구명한다라는 것은 연구하여 밝힌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연구할 구자 밝을 명자니까 연구하여 밝힌다. 구명한다. 맞죠? 그런데 추수라는 건 따를 수자야. 쫓을 추자고. 그러니까 추수하면 남의 뒤를 쫓아다닌다. 남의 뒤를 쫓아다닌다. 그 흔적을 따르면 뭐야? 추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의 흔적을 따르면 추적이고, 남의 행동을 모방하여 따르면 추수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추수라는 한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따르다 이 말이야. 정답은 4번. 27번. 선택지가 4개야. 설명, 논증, 묘사, 서사.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교, 대조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가도 되지? 항상 독해는 선택지부터 보는 거야. 자, 본문을 봤더니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를 향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어찌했는가? 좀 더 참지 못하고 추악한 나무 속에 휩쓸리고 말았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제되는 날에도 자기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밑줄 쳐. 이제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인가? 자,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뒤따르다. 전철을 밟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뒤따르는 거야. 잘한 일을 따를 때 전철을 밟다라고 안 해. 잘한 일을 따르면 본보기로 삼다 이러지. 전철을 밟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전철을 밟다는 나쁜 일을 따라간 거야. 즉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인가? 결국 문제 제기했지. 글의 중심 내용이 과연 그런 나쁜 짓을 따를 건가? 이건 문제 제기한 거야. 자, 설명, 설득, 논증, 묘사는요 글의 주제에 따른 분류예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면 뭐예요? 설명.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뭐예요? 설득, 논증이죠. 그리고 사건을 말해주면 뭐예요? 서사.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면 뭐예요? 묘사. 지금 화제가 과연 그런 전철을 밟을 건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어떤 방법? 논증. 잊지 마. 이렇게 글의 진술 방식은 주제에 밀접한 방법을 떠올리는 거지 결코 구체적인 개별적인 설명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기 예시나 인용을 했다고 해서 설명이 아니야. 지금 여기 설명, 논증, 묘사, 서사는 주제에 따른 분류야. 아세요? 따라서 이 글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얘들 잘못된 선례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므로 설득의 글이다. 그리고 이는 논증의 글이다. 설득과 논증 결국
같은 얘기고요. 자, 그럼 이 글에서 근거는 뭐냐?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명백한 목표가 있다. 안으로는 통일을 이룩하며 밖으로는 세계에 웅비해야 할 우리들이다. 그것이 또한 제군의 자기 실현이기도 하다. 이렇듯 명명백백한 목표가 있는데도 방황해야 할 것인가? 작은 생활 하나하나에도 경건한 태도로 임하여 한 발씩 한 발씩 우리들의 목표에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주장을 펴는 글이고, 주장을 펴는 그림으로 설득이고, 근거로 뭘 들어줬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모세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그 장면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어리석은 지도자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태를 근거로 삼은 거죠. 이해되세요? 스님은 가끔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런 걸 그들의 이야기로 삼고 있는 민족과 우리처럼 곰이 환인과 만나서 애새끼를 낳는데 이게 당군이더라, 이 이야기를 가진 민족은 분명히 다르죠. 수준이 확 다르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화려한 그런 신들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가진 민족과 결국에는 공동묘지에서 한 맺힌 여인이 한복 입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만 떠도는 이런 나라는 수준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나는 동양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동양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상상력의 빈곤입니다. 그거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서양 놈들의 디자인을 못 쫓아가고 서양 놈들의 우주 개발을 못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상상력의 빈곤. 그래서 말로는 상상력을 키우자 말은 하지만 늘 당장에 돈에 급급한 우리들이, 또는 어렸을 땐 당장에 그 1등, 2등에 급급한 이 아이들이 무슨 상상력을 키웁니까? 상상력이 되려면 뭐야? 노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잡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상상력이 돼요. 그래서 저기 구글인가 무슨 IBM인가 직원들한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12시만 되면 퇴근하래죠. 그리고 제발 딴 거 좀 하라. 업무 말고 딴 거를. 일부러 시간을 준대요. 우리는 밖에 있는 새끼한테까지 문자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꼴을 못 봐요. 공무원도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만약에 내가 일이 없다고 저쪽 소파에 가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건 거의 뭐 나 자르시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상상력이라는 게 키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제발 아이들에게 노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이를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빡빡한 스케줄로 인생을 보낸다는 건 너무너무 이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놀 수 있는 때가 있어야 상상력이라는 게 길러지고 남들보다 풍요로운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놈들 중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드는 서양 놈들은, 특히 유럽 애들은 나이 20살만 되면 독립할 수 있는 게 나라에서 돈을 줘요. 우리로 치면 공무원 9급 연봉을 준다고. 그냥 그걸로 집 얻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로 뭐야? 마음껏 여행을 다니든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 그건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20대, 20살부터 25까지 우리나라 애들은 한 푼 한 푼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서 겨우 친구들하고 한 달 여행 가는데, 저 새끼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핑핑 여행 다니고, 그리고 돌아와도 뭐야?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차이가 벌어지죠. 나는 그래서 무조건 여행을 권유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우리는 떠나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러더라도 다닐 수 있는 건 젊을 때 다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걸 봐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책도 안 보지, 여행도 안 가지, 맨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등산만 다니고 무슨 상상력이 벌어지겠어. 책을 읽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다른 걸 좀 접하라고.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면 있는 연차 다 써. 알겠어요? 무슨 얼어 죽을 진급 생각하고 더 일하고 그러지 말고 1년은 적응하고 한 2년째부터는 좀 놀러 다니고 연차 다 찾아먹고 월차 다 찾아먹고 여행도 가고 됐어요? 그래서 삶을 좀 즐기라고. 9급으로 20호봉이나 7급으로 20호봉이나 봉급 차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꼭 진급에 너무 목매지 말고. 됐어요? 자, 27번은 따라서 설득의 그림으로 논증이라고 답을 해야지. 2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인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이거든 긍정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가로 안에 있는 어휘는 다 뭐여야 돼? 긍정적 어휘여야 돼. 1번 억제 관계없겠지? 2번 적응 관계없겠지? 왜냐면 적응이란 뭐야? 타자에 복종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적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야. 다른 룰에 내가 복종하는 거야. 정답 몇 번? 3번이지. 4번은 왜 안 돼? 타의라는 말 때문에. 타의성이란 뭐야?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거야. 자, 심리학자인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이드 다음이죠. 프로이드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그 무의식에 있는 걸 그림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사회적 모습을 이걸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를 봐야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어? 무의식이라고. 그리고 원초적 자아라고 했죠. 근데 융은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 됐습니까? 동양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라고 표현했고, 이기설할 때 이.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마음을 보자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어떤 요인이 그 화를 가져왔는지를.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알아들을만 얘기인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사, 상담 심리, 그런 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죠. 그런 분들과 대화 나누고 이러는 것들도. 그분들은 정신과 의사하고는 또 다르죠. 주로 이런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비슷한 그런 자격을 통해서 얻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복지국가가 될수록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주부들의 부업 정도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내면의 심리를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걸 들어준다면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자, 28번은 그래서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29번부터요. 여러분들 그 뒤에 어디까지야? 문학 전까지 199쪽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서 살펴보시고, 즉 결국에는 주제 묻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궁금한 것만 질문을 받기로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문학을 좀 다뤄야 되고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전 문학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문학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전 해설을 다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전 위주로 풀어주고, 그리고 어휘력, 한자 성어에 있어서도 해설이 좀 부족한 부분만 선생님이 검토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모두 풀어 오시고요. 해설 보면서 의아한 건 체크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이 이번 주 끝나나요? 다음 주까지 해요? 아, 몰라요? 역시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군요. 나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도 관심이 없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모두 풀어 오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